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취직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밤도깨비 자쿠로 아루만다이트가 여러분들 앞에 등장했습니다. 우 박수. 이번 주 주간 웹소 도깨비 신작 픽 제 5화, 벌써 5화째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마 유튜브에 올라간 것들은 제가 이제 템플릿을 전용 만들기 전이어 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4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주제 현대 판타지입니다. 저는 현대 판타지에서 이제 현대 판타지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경영 아니면 아포칼립스 이런 것들을 일단 여기다가 분류를 해놨고요. 회빙환에 대한 따로 분류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대장르의 이제 판타지, 무협, 로판, 로맨스, 현판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진행되는 주의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 본 도깨비가 주제를 선정하여 고른 웹소설 신작 픽입니다. 최소 150화 이하의 웹소설 중 무료분 정도만 읽고 만든 컨텐츠이고요. 매우 주관적이오니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현재는 카카오 페이지, 네이버 시리즈에서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도깨비 마음대로 바뀌오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주제 현대 판타지입니다. 가장 먼저 네이버 시리즈에서 두 작품을 골라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작품은 노벨피아는 뭐 언젠가 들어가겠지. 첫 번째 작품 국가대표 생존자입니다. 현재 15화 네이버 시리즈에서 연재 중에 있고요. 작가는 월천 작가님, 그리고 출판사는 매대 출판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시리즈 별점 9.9점을 획득을 하고 계시고, 장르는 현대 판타지, 아포칼립스, 좀비, 아빠, 육아입니다. 아직까지 내용 자체는 어느 날 좀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도이긴 한데요. 좀비가 나타난 원인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뭐 자세하게 적혀 있지는 않았어요. 학교에서 이 우리의 주인공 이천일은 전설로 남아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제 무료분 지금 15화까지 해서 학교라는 곳이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딸내미인 이천사라는 이제 딸과 함께 이제 생존해 나가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는 15화 정도 막 1권도 안 되는 분량이라서 그렇게까지 막 확 전개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의 내용은 이제 딸과 아버지의 생존 일기라는 느낌으로 가져가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제품이에요. 이 소설의 매력은 이 학교라는 곳에서 배웠던 생존 능력, 이런 것 때문인지 주인공이 굉장히 진중하고 철두철미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소설의 특징이 딸내미라던가 이런 게 암덩어리 취급을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짐짝 취급을 받는 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이 딸은 주인공을 굉장히 서포터를 잘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의 정신적 지주이자 이제 길을 잘 찾아주는 캐릭터로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력이 뭐냐? 무료분인데 벌써 진화하는 좀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반부인데 진화하는 좀비가 나왔고, 이 좀비와의 대치 상황이라던가 이런 게 묘사가 되는 거 보면은 이 소설이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가 잘 파악도 안 되고 바로 기대감이 끌어오르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소설에 기대되는 점은 좀비들이 세상을 뒤덮은 이유가 과연 나올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 2001 이외의 생존자 혹은 생존자 집단과의 만남이랑 그들과의 충돌, 그다음에 또 다른 학교 출신의 인물들이 어떻게 만날지, 어떤 스토리가 진행될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끊임없는 고뇌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딸내미를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는 '아버지는 강하다.'라는 게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는 소설이거든요. 자, 딸내미를 위해서는 진짜 뭐든지 다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돌다리를 두드리고 건너는 게 아니라 돌다리를 피해서 가는 진짜 안전제일주의자예요. 맞아요. 부성애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제 도깨비 점수 10점 만점에 9.5점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다음 아포칼립스의 AI 생존법. 이상하게 시리즈에서는 아포칼립스로 현판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들고 와 봤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본 웹소설 중에서는 굉장히 신박한 전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현재 이것도 역시 15화 연재 중에 있고 작가는 나인 작가님, 출판사는 펜타그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시리즈 별점 9.3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장르는 아포칼립스, AI, 양자 얽힘, 안드로이드, 무한 회귀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주인공은 일단 인간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인간이 절대 아니고요. AI예요. 근데 어떤 AI냐? 무한 회귀하는 AI예요. 어떻게 이 양자 얽힘이라는 걸 통해서 무한 회귀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신박하죠? 너무 신박해 가지고 이거 굉장히 매력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 소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내용은 인류를 침략한 존재들에게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노력한 AI 스탠다드 알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전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만 무조건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이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다 관찰자의 시점으로 전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설명 중 하나가 이거예요. 당신들에게 보여주는 건 단적이고 스토리의 유사성은 99.99%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 왜냐면 얘는 계속 회귀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양자 얽힘에 대해서 모르시다면은 하나만 알고 가시면 좋은데 이 양자 얽힘이라는 게 뭐냐면 무슨 양자역학에 나오는 건데 요 A랑 B가 똑같은 뭐 어디 양자 세계관에서 위치해 있으면은 A가 회전을 하면 B도 회전을 한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탠다드 알파가 죽으면은 또다시 그거 양자 얽힘에 의해서 과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얘는 계속 그거를 풀어내 가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진짜 단적으로 설명한 양자 얽힘인데 이거를 이해했다면은 당신은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 거니?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네 뭐 저 말고 좀 더 지적 수준이 높으신 양자역학을 공부하시는 권위자분들에게 설명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도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튼 이 소설의 매력은 일단 시작이랑 이 스토리의 전개 방식이 굉장히 신박합니다. 그리고 이 무한회귀라는 거를 갖다가 알 수 없는 능력, 신의 자비 이런 게 아니라 양자역학으로 연결을 짓고 인류의 과학 기술로만 무한회귀가 되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게 너무 좋았어요. 여기에는 이제 신의 힘이라는 게 1도 없잖아. 유일하게 이제 신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인류가 이 존재에게 살아남기 위해 계속 행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초능력이 생겼다 정도밖에 없어. 그게 조금 다른 이야기지 딱히 뭔건 없었어요.
그리고 이 AI는 초반부에 인간들과 유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을 배워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것들이 이 존재라는 것들에게 오염을 당해가지고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에서 이 스탠다드 알파는 인간들의 초능력을 기르고 인간들을 규합하고 하면서 이제 생존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의 이 기대는 AI인 이 스탠다드 알파가 다른 생존 집단과 만났을 때 어떻게 될지. 이 다른 생존 집단이 막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막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막 저기 뭐 영국, 프랑스, 미국, 막 호주 막 다 있거든요. 다 만났다고 자기가 설명을 해.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또 어떻게 전개될지도 궁금을 하고, 그리고 그 초능력을 각성한 그 인류들과 이 알파와의 교감, 그리고 얘가 뭘 어떻게 배워나갈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주인공이 안드로이드예요. 휴머노이드란 말이야. 근데 왜 주인공은 다른 기계들처럼 오염되지 않았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신박한 류가 좋으시다면은 한번 아포칼립스의 AI 생존법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도깨비 점수 10점 만점에 10점 주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칙칙하고 좀 어둡고 좀 다크한 아포칼립스를 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서 전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자, 카카오 페이지에서도 두 작품을 선정을 해왔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카카오 페이지에서 첫 번째로 선정한 작품, 바로 우리 리더는 관세음 보살입니다. 이 소설은 전작이 존재하는 소설이에요. 전작의 이름이 뭐였냐면 기억이 안 나지 왜? 잠시만. 내 새끼 데뷔시키려다 내가 데뷔하게 생겼다. 내가 데뷔하게 생김이라는 이제 웹소설이 있습니다. 현재 웹툰도 나왔고요. 31화까지 연재 중에 있는 이제 아이돌물이에요. 그거랑 이제 스토리가 이제 연결되는데 뭐 크게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여기 주인공이 범시온이라는 이제 우리 지금 화면에 있는 이 은발머리 여성이 망해가는 아이돌이라면 비웃는 PD랑 싸우고 탈출을 했는데 번개를 맞아요. 그리고 죽기 싫으면은 팀을 되살려야 돼. 팀을 더 유명하게 만들고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를 도와주는 시스템 관세음 보살이라는 게 이제 주인공을 서포터를 해주는데, 약간 그 손오공과 이제 그 누구였냐? 서유기에 나오는 그거 알죠? 손오공이랑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유, 이제 너무 옛날이야. 그 삼장법사. 그래, 맞아. 손오공과 삼장법사 같은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범쇼운이 약간 생긴 게 조금 세게 생겼대요. 약간 그 삼배간 느낌도 막 나오고 막 이러거든. 근데 얘가 번개 맞고 되살아나면서 약간 이 방골 기지를 죽이기 위해서 시스템 관세음 보살이 긴과를 씌워버려요. 그래서 얘가 나쁜 짓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하면은 긴과가 머리를 옥죄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설의 매력은 데뷔 컨셉을 제외하면은 굉장히 완성형에 가까운 팀이에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다 좋았어. 근데 이 망해가는 아이돌이라고 불리게 된 그 컨셉이 완전 진짜 똥이에요. 내가 봐도 똥이야, 그건.
아니 어떻게 이걸로 데뷔를 할 생각했지?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똥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팀을 갈아엎어서 다시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미 완성형 팀에 가깝다 보니까 생각 외로 선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작의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 스토리에 대한 연결이 별로 방해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더 매끄러웠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거는 그 독자분들을 욕하는 건 아닌데 댓글에서 그분들끼리만 아는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는 저는 좀 약간 소외받는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그게 조금 단점 아닌 단점이었달까? 그래서 막 여기에 걔가 등장하네? 저기에 쟤가 등장하네?"라는 막 사람들이 댓글 달는데 아하 야 이게 그거구나. 전작을 뭐 아는 사람들만 찾을 수 있는 이스터 에그구나. 아 이 작가님 이거 전작에서 따라와 준 독자들 정말 잘 챙겨 주시는구나라는 걸 그때 좀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관세음 보살의 은근슬쩍 나오는 개그가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인데요. 개천에서 용난다고 했죠. 하지만 얘네들은 이미 이무기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유 작가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주인공이 일단은 이 김과라는 걸 떠나서 성공하고자 하는 이제 주인공의 이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까지 이제 발전할지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완성형 팀이거든요. 과연 이 팀이 어디까지 또 발전할 수 있을지. 이미 거의 막 뭐지? 만렙에 가까운데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좀 더 매력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도깨비 점수 10점 만점에 9.8점 드리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아이돌물 좋아하시고 이제 전작이랑 스토리가 연결되고 등장인물들 나오는 거 좋아하시면은 특히 이제 내 새끼 데뷔시키려다 내가 데뷔하게 생김을 좋아하신 독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 신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패S급 재활용 전문 기쁨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현재 120화 연재 중에 있고요. 작가는 메로나르 작가님입니다. 출판사는 RS 미디어였고요. 현재 카카오 별점 9.8점에 있습니다. 장르는 성장, 매니지먼트, 빙의인데요. 제가 이걸 왜 빙의라고 했냐면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토리 읽어보시면 잘 아실 건데 주인공이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죽기 직전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깨어났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서 깨어났고 그리고 자기가 세워놨던 명망 높은 엔터가 다 망하게 생긴 거야. 3년 만에. 고작 3년 만에. 부자도 3대는 간다는데 3년 만에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아무런 시스템 능력이나 이런 거 없이 다시 살려낸다라는 일념 하나로 이제 발벗고 뛰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 진원이라는 주인공이 행동이 거침이 없습니다. 뭐든지 하려고 해요. 얘도 근데 이제 자기 남아있는 이 자기 연예인들을 갖다가 그 소속사 연예인들을 챙기기 위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좀 다가가는 게 좀 보였어요. 무조건적으로 막 돌아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왜 못 돌아오겠는지 이런 걸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게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은 이제 제가 일단 무료분만 읽고 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그 외에는 잘 아직은 없었는데 근데 이 회사가 망해가는 이유가 조금 쌓여 있어요. 비밀에 조금 쌓여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작품 읽으면서 그걸 알아가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이 거는 기대는
이 망해가는 엔터가 다시 그 명예를 되찾고 드높은 곳으로 갈 수 있을지. 현재까지 나온 탤런트는 이제 일단은 가수, 연예인, 아이돌 한 명밖에 없거든요. 아이돌 한 명을 제외하고 다른 소속의 인원들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엔터테인먼트가 왜 망했는지, 이걸 망하게 하는 흑막이 누구인지가 정말 기대되는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도깨비 점수 10점 만점에 9.3점이고요. 시스템 이런 거 도움 없이 주인공이 발로 뛰면서 이제 금이 환영하려고 하는 스토리를 좋아하신다면은 한 번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주간 웹소도깨비 신작 픽 제5화 현대 판타지였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박수!